제22대 국회의원 세종갑 예비후보 성선재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 여러분, 성선재 국민의힘 세종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사드립니다. 제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 제가 드릴 그 어떤 약속보다 우선해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시민을 첫 번째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얼굴도 모르고 인사 한번 나눠보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세종시의 미래를 맡기시게 할 수 없다. 직접 인사드리는 것이 세종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분을 만나기 위해 한 달이면 수백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인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세종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세종시는 민주당 10년 장기 집권으로 인해 망가진 상태입니다.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 문화인프라, 수천억의 부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회생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세종시를 재부팅해야만 앞으로의 10년을 넘어 100년, 1000년 동안 명문수도 메가세종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해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세종시 헌법 문제입니다.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민주당 시절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정당했습니다. 그 후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입에 붙지도 않고 와 닿지도 않는 명칭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고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 설치 등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 광역의회와 메가시티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질 수도를 약속한 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개헌을 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은 어려워집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그 누구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명문수도를 위한 개헌으로 저 성선재가 반드시 세종시를 메가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세종시 교통 문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환상형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는 보행자, 자전거도로 위주로 자동차 도로는 좁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차, 이중 주차가 만연해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조사에서 버스 이용률이 7.9%, 승용차 이용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이미 대중교통 중심 도시는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세종시의 교통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 문제 해법은 도로 입체화, 신호체계 개편, 제한속도 합리화, 스마트 주차타워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인 KTX 세종역, 가람 IC, M버스, 버스 노선, 광역철도 문제 등 그 어떤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게 시민만을 생각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도로 위에서 버리지 않도록 저 성선재가 반드시 막힘없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3. 세종시 경제 문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세수 부족을 기업 유치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많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기업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세종시를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논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기업으로부터 세금과 일자리 문제 등 모든 것을 받기만 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면서 세금을 덜 받으면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저는 세종시를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에 사업장을 내면 행정수도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홍보 효과와 더불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계룡은 군부대가 유명한 도시로 군문화 엑스포를 개최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로서 국제 행정 박람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것이 아니라 해외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선재가 반드시 세종시를 잘 사는 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재미없는 세종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주말마다 세종시에 사람이 없는 이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세종시,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면 해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들여야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큰 것은 차차 투자 유치와 중앙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주 작게는 디스코 팡팡 카트 같은 비교적 작은 놀이기구에서부터 각종 스포츠팀, 대회 유치와 금강에 띄울 소형 리버 크루즈 등은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내 수많은 행사 또한 동일한 예산으로 더 효율적이고 흥미롭게 개최하면 됩니다. 배 관람차, 100층 마천루, 복합 쇼핑몰, 테마파크 등은 차차 해나가면 됩니다. 허황된 꿈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세종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저 송선재가 반드시 재미있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송선재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과정은 성실하게, 목적은 선하게, 결과는 제대로 제 이름처럼 저 송선재가 반드시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21대 국회의원 세종갑 후보로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 응답이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티엔 임헌선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 예비 후보님께 질의를 한 상태고요. 혹시 세종에는 물론 행복청이 있고요, LH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첫 번째, 문화유산이 현재 많은데 아직 그 LH 창고에 놓여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장에 방치돼서 막 무너져가는 그런 문화재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길거리, 공원이라든가 무대책으로 그냥 개발하면서 아무나 막 심어진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 현재 거리와 공원을 보면 소나무를 자라고 있는데
기타 나무는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질과 품목을 잘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되시면 LH라든가 행복처나 시나 상호간의 중간 역할을 하셔갖고 좋은 정원의 도시라든가 문화 도시로 발전을 도약하는데 한몫을 한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바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졌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 세종시엔 과거에 여기가 주로 연기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었고 여기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급하게 또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굉장히 급하게 도시화를 하고 또 건축물들을 올리는 바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지금도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지금도 접근이 임난수, 보호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정상적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없이 미래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희 할머니도 여기가 고향이고 저희 조상님들도 여기서 사시던 곳이고 제가 자주 다니던 곳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지만 과거와 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여기 현재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와 또 무시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경수 관련해서 조경수요. 네.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물이 부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조경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들이 현재 심어진 경우에도 급하게 어떤 시책 기준에만 형식적인 기준에만 맞춰서 나무를 심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 죽은 고사한 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 편의적인 것 때문에 LH와 행복청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나무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소나무 위주로 이렇게 심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28년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2030년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되면서 우리 세종시는 이 행복도시는 2배 이상 제가 확장을 시킬 겁니다. 앞으로 크면서 더욱더 많은 또한 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그렇게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나무와 또한 이 조경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고 충분히 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포커스 뉴스라는 최종일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 문제에서 이제 재부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구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를 구미에서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혜택을 주고 했는데도 결국에 이제 용인으로 뺏겼거든요. 이게. 그건 뺏긴 게 아니라 그 회사 자체에서 그쪽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우리 기업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인재가 있어야 되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니 인재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기 국책연구단지라든지 KDI라든지 이래들을 취재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 지역 인재 30%를 먼저 뽑지 않고 이런 걸 갖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제발 좀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당장 뽑아준다. 우리 세종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에 학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 좀 기자님께서 해주시죠. 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일반적인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강론적인 것은 앞으로 공약을 추후에 발표하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내용 중에 일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추후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일단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어떠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기업 들어오지 않습니다. 표창장 준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도시가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일할 사람 인재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또한 이주해서 자기가 사는데 편한가?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과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 기업에게 세금과 어떤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강요를 했을 때,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를 앞세워서 기업을 압박한다고 해서 잠시 투자 유치 MOU 같은 거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기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에 매력적인 도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를 여기서 양성하고 교육이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 교육의 경쟁력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그래야 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오더라도 여기에서 정주하고 여기에서 집주 근접한 그러한 기업 환경이 되어야만, 그러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만 기업이 오고 또한 경제가 여기서 스스로 이루어지고 자급자족 경제가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인재 양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경제 파트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제 안들을 또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통일보 김재훈 기자인데요. 그 세종시에 자동차 도로가 비좁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또 도로가 좁은데 더 좁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좁은 자동차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넓힐 것이고, 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나 다른 그 큰 외국의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데는 고가도로를 만들었다가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래된 도시들과 우리 세종시는 다릅니다. 우리 세종시는 널찍하게 이미 구성될 때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배치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자동차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다고 옆에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도로 입체화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에서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편도 2차선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도로 입체화를 추진하고, 또 신호체계도 지금 굉장히 저희는 세종시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체계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파란 신호등인데 직진 신호인데 그 다음에 가서 금방 또 걸리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금강변에 있는 많은 그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주차 타워를 만들고 하면 보통 차가 한 45대 50대 정도 들어가는 이런 주차 타워를 지상 2개층이거나 아니면 지하 2개층을 이 정도로 그것도 혜택을 줘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 타워가 한 10층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상에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지하에 10층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야, 그래야 이 외부에서 우리 세종시에
관광과 또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주차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지상에 짓는 것이 어렵다면 지하에 10층 정도까지 해서 하겠다. 사실 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빌딩 A가 있으면 그 옆에 똑같은 크기의 빌딩 B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빌딩만 지었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문제를 지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지하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버스 노선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를 보시면 저는 최근에 제가 선거운동을 하느라고도 지금 바로 지나가는 버스를 많이 봅니다. 버스에 죄송하지만 타고 있는 승객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중요한 것은 더욱더 빈번하게 배차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수요 응답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현재 그 시민들 간의 그 이용자 입장에서 각자 다 다른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의 그 이해관계에 그 편향되지 않도록 굉장히 공정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 예산만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이제 실질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질 수도는 바로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국회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행정 2법, 사법부 해서 사법부, 대법원도 이쪽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교통 수요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발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생시킨 수요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정부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그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토 합강에 가면 오토 캠핑장이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 있고 큽니다. 그런데 그 또 거기를 가시 보시면 아까도 제가 수목 주경수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가 자라질 않고 그냥 그늘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통계를 이렇게 보면 일부 제가 기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다시 오고 싶은 오토 캠핑장이 아니라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토 캠핑장 주변에 관광 문화 활성화 측면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돼야 되는 제한성 견해거든요. 그러면 오토 캠핑장 주변에 보면요, 많이 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문화 시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토 캠핑장 주변에 또 한면으로서 온천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도 돼 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온천도 약간만 투자하면 개발도 가능한 데도 있고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오토 캠핑장 주변이거든요. 만약에 참 당선이 되시면 이 문화시설 측면으로 토요일, 일요일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갈 필요 없이 세종에서 즐기는 문화의 도시로 계획을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과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그 오타와 강을 끼고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주말에 더 많이 나와서 그 크루즈를 타고 바로 캐나다의 연방의회 의사당을 투어하고 사진을 찍고 꼭꼭 먹고 그렇게 즐깁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또 우리 오토 합방 이런 것처럼 그 강가에 거기서 바로 피크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도 마찬가지로 타이들 오토맥 강이 흐르는데 그 앞에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들 베이슨이라고 하는 인공호수를 만들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백악관, 연방의회, 그리고 연방대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따서 바로 금강에 또 호수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오타와나 우리가 지금 모델로 하고 있는 워싱턴 DC 같은 경우 주중보다 주말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면 여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즐길 거리, 문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와뿐만 아니라 워싱턴 DC도 그러한 바로 그 즐길 거리, 문화 거리를 물에서 많이 찾습니다. 크루즈하고 수변에 카페촌 그리고 관광시설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조그만 작은 보트에서부터 카누에서부터 또 좀 더 크게 요트에 또 크루즈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주말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로 보러 가고 즐기러 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강에서도 세종보에 물을 더 채워서 세종보에서부터 현재도 우리 금강의 본류보다 현재 상태로는 미유강이 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종보는 평균 1m, 현재 금강은 평균 1m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무릎 차서 건너가도 됩니다. 바로 오토 캠핑장 있는 곳에서 좀 더 올라가면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세종보의 금강에 물을 더 채워서 현재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작은 오리배에서부터 카누에서부터 또한 요트에서 리버 크루즈 이런 것을 타고 미공항으로 해서 청주까지 그리고 대전까지 그리고 중간에 거기 내려서 바로 오토 캠핑장에 캠핑뿐만이 아니라 남이섬 같이 종합적인 관광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야 언제든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그리고 평일에 언제든지 오면은 가면 즐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산책 겸 걷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이상 그 개인의 의지로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의지로 하게 되는 것은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적이고 또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물을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문화와 함께 바로 그것이 경제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전국에서 앞으로 점점 더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우리 국회에 국민들께서 투어하러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한두 시간 투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식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무엇 할 거냐 했을 때 밥도 여기서 먹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다 가고 한다면 국회의사당만 썰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목표한 것을 워싱턴 DC 같은 수도를 원했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낮에 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살고 즐기고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전뉴스 정우재입니다. 어쨌든 세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철과 연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일일생활권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종의 기업인들의 인력을 수거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종 시립대학 신설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첫째, 저는 수도권 전철이 현재 천안까지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전위까지가 현재 추진이 되고 현재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위에는 사실 사람이 별로 타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안 한다고 하진 못하고 수도권 확장에 대한 경계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공식적으로 먼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쉬쉬하면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 서울과 제2의 이제 수도권인 우리 세종 여기가 확실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까지 KTX는 KTX대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철은 전철대로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이 서울만 더 커지고 서울만 더 비대해지는 서울공화국, 서울민국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절반이라도 넓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종에 사는 분들이 세종 시민들께서 세종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종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해서 대전까지 더 밑에 대구까지 전철로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예약 안 하고도 언제 가서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한 복수의 선택권을 줘야죠.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가면 2시간만 3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전철로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면 옛날에 새마을호 기준 될 겁니다. 4시간 반, 5시간. 자, 2시간 반에 가는 사람 필요한 사람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 5시간 걸려서도 내가 좀 천천히 가는데 중간에 다 쓰고 가는 거 원하는 사람은 그거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시립대학 제가 참 부족하지만 작년에 세종시장 준비를 하면서도 시립행정대학원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우리 현재 우리 충남에 있는 충남도립대학은 현재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립대학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이제 50만을 넘어서 80만, 저희가 크게는 100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을 넘어서 최소한 80만이 되어 오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전부 다 외부로 다 가고 우리 물론 우리 세종시 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훌륭하고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아파트가 현재 세종시는 약 90%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지역으로부터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이에 바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드린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또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립대학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러한 논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자 충청남도 같은 경우 참 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그런 해외 연수 이런 것을 우리 세종시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KDI나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해서 시립행정대학원 형태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어린이집 대상자 아이들 또 초등학교 굉장히 초등학교 연령의 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커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반드시 꼭 다녀야 되느냐? 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또 떠나게 만들 때 누구를 다른 사람을 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시립대학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0시 40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자, 언론인 여러분 많은 시간 관심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성선재 제22대 국회의원 세종갑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과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